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현재 계속 진행 중인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전쟁에 대해서 이게 왜 대체 왜 일어났는지, 왜 이 지경까지 됐는지, 그래서 뭐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건지, 뭐 또 이 사태 때문에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뭐 우리나라, 뭐 한국의 피해는 어떤 상황이 된지 어떤지 뭐 아주 낱낱이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께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스윙, 중기, 장기 종목 매매하실 때 가장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게 일단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외인이나 기관, 연기금, 뭐 헤지 펀드 같은 이런 메이저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종목만이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로봇 AI 시스템에서는 수급이 폭발하는 시점을요 미리 포착을 해서 우리한테 알려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호재나 뭐 이슈, 뭐 뉴스가 이미 나온 다음에 종목을 대응하는 건요, 뭐 이미 늦었고 아무런 소득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들었다시피 아시다시피 뭐 소문의 사고 뉴스에 팔아라 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종목이든 간에 수급, 즉 세력이 들어오는 시점을 파악해야만요 미리 종목을 선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힘든 걸 우리 이 황금로봇 AI 시스템은 수급 신호 그리고 여기서만 볼 수 있는 세력 매집 지표 이런 걸로 수급이 확실하게 들어가는 종목을 캐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망설이지 마시고 이 하루라도 빨리 우리 VIP 클래스에 탑승을 하셔서 시행착오 줄이시고 보유 종목 진단 받으시면서 VIP 포트폴리오로 꼭 케어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뭐 물론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런 분들 위해서 이 황금로봇 AI 시스템에 가입만 하셔도요. 무려 일주일간 무료 체험 기회를 드리니까요. 이 기회에 꼭 이런 혜택 한번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입은 당연히 무료고요. 일단 네이버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네이버에 여기서 밥TV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 이게 밥TV가 뜹니다. 그러면 이 링크가 뜨면 이 링크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간단하게 회원가입을 하시게 됩니다. 여기 회원가입 있죠? 회원가입 누르시면 여기 모든 약관에 동의하기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누르시게 되면요, 여기에 뭐 아이디랑 그리고 비밀번호 뭐 이것들 그리고 휴대폰 번호 인증까지 하시면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입을 다 하신 다음에 여기 메인 화면에 여기 전문가 방송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전문가 방송 클릭하시게 되면요, 누르시게 되면 여기 전문가 방송들이 쭉 뜨는데요,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 기계달인 박노주 대표라고 있습니다. 여기 전문가 카페를 누르십시오. 누르게 되면 바로 메인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 황금로봇 5세대 주식 분석 시스템과 함께 우리 삶의 터닝 포인트를 만듭시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 다운로드 누르시게 되면요, 바로 이 황금로봇 AI 시스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로봇 AI 시스템에 가입만 하시면요, 일주일 동안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많이 다운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시다가 뭐 모르겠으면요, 옆에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평일날 9시부터 17시까지 여기 번호 1588-9659로 연락을 하시면요,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이제 다운 받으셔서 이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을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이제 이 지긋지긋한 우리 전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이란, 그리고 미국의 충돌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과거부터 이렇게 수십 년간 쌓여온 종교, 정치적 갈등 같은 게 2023년 10월 7일을 기점으로 해서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생한 거대한 비극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갈등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최근의 사건 때문이 아니라요. 세 가지 아주 복합적인 이유로 발생을 했는데요. 먼저 1948년에 이스라엘 건국 이후에 고향을 잃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려는 유대인 사이에 영토 분쟁이 70년을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나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무장 정파 하마스는요, 이스라엘의 봉쇄에 맞서서 무력 투쟁을 지속해 왔는데요. 현재까지도 이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독립국가를 지향하는 자치정부 단계에 있고요. 수많은 나라로부터 국가로 불리고는 있지만 국제법상 완벽한 독립주권 국가가 되기 위한 과정 중에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혁명 이후에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을 작은 사탄으로 규정을 하면서 존재 자체를 부정해 왔는데요. 이란 같은 경우는 딱 이란 정말 얍삽하게도 직접 싸우지는 않습니다. 직접 싸우지는 않고 저항의 축이라고 불리는 대리 세력,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등이 있는데요. 어, 여기를 이제 지원을 해서 싸우게끔 만듭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싸우게끔 만들어서 압박해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방금 말한 이란의 대리 세력이죠. 하마스, 헤즈볼라, 뭐 후티가 뭐냐 대체? 일단 하마스 같은 경우에는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무장 정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타도하고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란으로부터 자금과 무기를 지원받는 단체입니다. 헤즈볼라 같은 경우에는 레바논에 기반을 둔 시아파 무장 단체이자 정당인데요. 이 저항의 축 중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사실상 레바논 내에서 국가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가장 충실한 대리인으로 불리우고 있어요. 후티 같은 경우에는 예멘의 시아파 반군인데요. 최근 홍해에서 상선들을 공격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냈는데요. 얘네들은 이란의 지원을 받아서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스라엘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요 세 집단은 각기 다른 지역에 있는데요. 그래도 반미국, 반이스라엘이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다는 점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이 주도로 해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교가 추진이 됐는데요. 이것에 이제 고립 위기를 느낀 이란과 하마스가 지들이 이제 이 판을 흔들기 위해서 이 전쟁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아주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전쟁은요, 크게 세 가지로 확장되면서 심화가 됐는데요. 먼저 2023년 10월 7일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를 기습 공격하게 됩니다. 거기서 약 1200명을 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240여 명 정도를 인질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이제 빠기친 네타냐후 정부가 하마스 괴멸을 선언을 했고요. 가자 지구에 전례 없는 지상군을 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가자 지구 내 민간인 사망자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국제적인 비판이 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북부에서 이스라엘을 포격했고요. 그 다음에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상선들을 공격하면서 물류 마비 사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24년 4월에
이스라엘이 시리아 내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폭격을 했는데 이거에 또 이번에는 이란이 또 빡쳐서 이란 역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 본토에 미사일 300여 발을 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양측은 서로 지들끼리 또 빡이 쳐요. 뭐 공격하면 또 박치고 이쪽에서 박치고 그렇게 되면서 보복과 재보복을 하는 지독한 악순환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란의 핵 개발이 임계치에 도달했다는 판단이 쓰면서 이스라엘과 미군이 이란 내에 있는 주요 시설을 정밀 타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6년 2월 28일에 에픽 퓨리 작전을 단행하게 됐는데요. 이 작전 같은 경우는 미군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보복을 억제하고 정권 기반을 약화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단행한 공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과정에서 이란 수뇌부 일부가 타격을 입으면서 중동 정세는 통제불능의 상태로 치닫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작전이 에피퓨리인 이 작전이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요. 우선 작전 개시 24시간 만에 이란 전역의 군사시설 그리고 지휘부 등등 1000개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습으로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죠. 아야툴라, 그다음에 알리 하메네이 얘를 이제 포함을 해서 군 정보기관 고위 인사 수십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서 이란의 지휘 체계가 완전히 마비가 됐습니다. 근데 이걸로 해서 뭐 이란 정권의 기반을 약화하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이후에 이란의 보복 공격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같은 걸로 인해서 중동 정세가 극도로 불안해지는 계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월 상황이 이제 대리전을 넘어서 국제적 전면전 양상을 띠고 있죠. 일단 미국은 당초 확전을 막으려고는 했는데 결국에는 미군 기지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 그리고 뭐 이란의 핵 위협을 이유로 해서 직접적인 군사 행동에 나선 상태입니다. 결국 또 여기에 빡친 이란이 결국에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만지작거렸죠. 만지작거리면서 미사일과 드론 같은 걸로 이스라엘 그리고 지역 내 미군 목표물을 공격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매일 듣는 이 호르무즈 해협 여기가 대체 어디인가 그리고 왜 이렇게 큰 문제로 부상을 했고 뭐 호르무즈 뭐 해협에 대한 다른 방법은 없는지 뭐 이런 걸 우리가 알아보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호르무즈 해협은요 전 세계의 에너지 공급의 목동맥이라고 불릴 만큼 전략적 가치가 어마어마한 곳인데요. 여기는 정확히 중동의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아주 좁은 바닷길입니다. 자, 북쪽으로는 이란, 그리고 남쪽으로는 아랍에미리트, 그 오만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듯이 가장 좁은 구간의 폭이 약 33에서 39km 정도에 불과합니다. 특히나 수심이 굉장히 얕고요. 섬이 많아서 거대한 유조선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실제 항로는요 고작 폭이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3km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3km 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이 해협을 이제 카드로 사용하는 이유는요 비대칭적 군사적 우위와 정치적 압박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해협이 자국의 영해와 매우 가깝기 때문에 지대한 미사일이나 기뢰
같은 걸로 설치만으로도 통항을 완전히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의 이란 놈들이 미국이나 서방 국가의 경제 제재가 심해질 때마다 자기들 생존을 위협하면 전 세계에 에너지를 줄줄이 끊어 놓겠다면서 맨날 이런 봉쇄 위협을 가한 겁니다. 그래서 이곳이 이제 막히게 되면요, 전 세계의 에너지 쇼크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게 왜냐면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이 한 2, 30%가, 그리고 천연가스의 약 20%가 이곳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제 봉쇄가 현실화가 되게 되면 국제유가는 배럴당 약 150에서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입하는 원유의 약 70%가 이 해협을 통해서 들여오는데요. 봉쇄가 되면 기름값 폭등은 물론이고 제조업 생산비 상승, 그리고 물가 급등으로 이어지면서 경제 전반이 마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꼭 이 해협이어야만 하는가? 다른 우회로나 뭐 방법은 없는지 뭐 이런 걸 고민하게 되는데요. 결국 지리적 한계가 크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보시게 되면 페르시아만은요, 주머니 모양의 갇힌 바다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뭐 카타르 등등 이런 산유국들이 바다로 나가는 길이요, 오직 이 호르무즈 해협 단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막히게 되면요, 배가 나가는 길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우디나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이 해협을 거치지 않고 홍해나 오만만으로 직접 원유를 보내는 이제 송유관을 갖추고는 있는데, 이 송유관을 통해서 이제 원유를 보내는 양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물동량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송유관 자체도 공격 대상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플랜 B의 대기는 어렵다는 거죠. 결국에는 봉쇄 상황을 대비해서 국제사회와 기업들은 다른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우선 중동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미국, 남미, 동남아시아 이런 데로 이제 원유 수입처를 넓히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또 각국 정부가 이런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 저장해둔 비축유를 풀어서 단기적인 수급 차질을 막고는 있습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7개월 정도 가량 버틸 수 있는 양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는요, 미국이나 다른 이제 다국적 연합군이 유조선을 이제 호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호위함을 붙여서 이제 통항의 안전을 확보하는 작전을 수행하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또 이 작전도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가 없고, 뭐 지금도 한다고는 하는데 뭐 활발하게 진행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가자 지구는 물론이거니와 그 다음에 레바논 남부와 이란 일부 지역까지 전운이 감돌면서 이제 수십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하고 글로벌 유가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우리 한번 시나리오를 짜 보자고요. 어떤 이제 시나리오를 갈 것인가를 한번 세 가지로 한 예측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의 강력한 타겟으로 인해서 이란의 군사 역량이 소진이 되고 내부의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면서 정권이 교체되는 이런 시나리오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중동의 해묵은 갈등이 해결될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좋은 뭐 시나리오가 되겠죠, 이게.
근데 뭐 다른 시나리오를 봐야겠죠. 이 좋은 시나리오로 될 수 있는 확률은 별로 그렇게 가능성이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란이 이제 쉽게 무너지지 않고요. 지금 뭐 러시아나 중국의 이제 안보적인 지원을 받아서 아주 끈적지게 버티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또 결국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계속 봉쇄가 될 거고요. 전 세계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뭐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시나리오는 결국에는 이제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와 레바논에서 이제 작전을 멈추고 이란과도 일정 수준에서 타협을 하는 방식인데요. 근데 뭐 이건 아마도 이제 근본적으로 깊게 틀어박힌 이런 징후가 해결되지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불안한 평화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말한 요 경우가 지금 아주 어, 결론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이 계속 장기전으로 이제 치닫고 있는데 계속해서 4월, 5월, 6월까지 장기전으로 이제 치달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일단 가장 즉각적이고 파괴적인 영향으로는 에너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란 전역의 군사시설 타격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으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아까도 말했듯이 120에서 150달러를 상회하는 초고유가 시대가 현실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전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 발생하겠죠. 즉 경기 침체 속에 물가 상승을 유발하게 될 겁니다. 또한 카타르 등 주요 산유국들의 LNG 선적 경로가 차단이 되면서 유럽과 아시아의 가스 가격이 수배 이상 폭등할 수 있고요. 이건 다시 전기료 및 난방비 급등으로 이어져서 가계 경제 직격탄을 날려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중동은요, 원유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비료 공급의 핵심 허브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가 즉 먹거리 물가 에그플레이션으로 번지게 될 겁니다. 전 세계 요소 수출의 약 35% 그리고 암모니아 수출의 상당량이 요 호르무즈 해협을 또 통과하게 되는데요. 이 지역의 생산 시설이 멈추거나 운송로가 막히게 되면요, 비료 가격은 수일 내에 두세 배 정도 폭등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비료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다시 농민들의 비료 사용량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요. 이건 결국 정세계적인 작황 부진을 초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2026년 가을 수확기에는 전례가 없는 식량 부족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또한 홍해에 이어서 호르무즈 해역까지 위험 지역이 되면서 해상 보험료가 천문학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회항로 이용에 따른 물류 비용이 상품 가격에 그대로 반영이 될 거고요. 결국에는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철강, 화학, 자동차 등 에너지 지역적 산업의 가동률이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이건 바로 이제 또 다시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경색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지정학적 불확실성 같은 경우는 기업의 비용 증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전 세계 증시의 급락을 초래하게 될 겁니다. 특히나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 뭐 일본과 한국 같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증시에 아주 큰 타격이 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달러화 가치가 치솟는 강달러 현상이 심화가 되겠고요. 신흥줄의 외환 위기 가능성이 커지게 될 텐데요.
그리고 동시에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안전자산 자금이 이제 쏠리게 되겠죠. 자금으로. 현재 이 상황은요, 에너지 가격 상승, 그리고 비료 부족, 그리고 식량 위기, 그리고 사회적 혼란이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진입해 있는데요. 각국 정부가 에너지 비축분 방출과 그리고 공급망 다변화에 이제 현재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이제 앞에서도 이제 짧게 설명을 했지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아주 깊게 미칠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앞에서도 이제 말했듯이 우리 한국은요, 원유 도입 물량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 90% 이상이 현재 봉쇄 위기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만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국제유가가 배럴당 아까 말했듯이 120달러에서 150달러로 오르게 되면 국내 휘발유 가격은 당연히 리터당 한 2,000원 이상을 돌파하는 지역이 속출하게 될 겁니다. 지금도 뭐 그렇게 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한국전력 그리고 가스공사의 적자가 누적되면서 공공요금 인상 압박이 거세지게 되겠고요. 이건 결국 전 산업의 생산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또한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 환율이 1,500원 선을 이제 상회하게 되겠죠. 한번 또 넘기도 했었고요. 다시 1,400원대로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서 이건 수입 물가를 밀어 올려서 국내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수출해서 번 돈보다는 수입으로 비용이 더 큰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위험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증시 폭락인데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민감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신흥국인 한국 시장에서 자금을 회수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이제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뭐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에너지 비용 비중이 높은 제조업 기반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부진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중동발 비료 원료 공급이 끊기게 되면서 국내 농가 생산비가 급등하게 되고요. 이거는 다시 채소나 과일 같은 뭐 신성식품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는 에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니 앞으로 우리 개인들이 그러면 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뭘 어떻게 하란 말이냐, 요런 걱정이 될 건데요. 자, 일단은 먼저 환율이 높더라도 우리가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은 달러 현금이나 달러 ETF로 보유를 해서 원화 가치 하락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전쟁과 같은 극한의 불확실성 속에서는 가장 신뢰받는 자산이 되겠고요. 이것 말고도 이제 실물의 금 그리고 또는 KRX 금 시장을 통한 투자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에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ETF 그리고 원자재 관련 기업 주식을 소량 보유를 해서 에너지 비용 지출 증가를 상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수치에 따라서 원금과 이자가 조정되는 채권도 구매력 보호에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절대적으로 이제 피해야 할 업종은요, 항공이나 해운, 그리고 전력 같은 에너지 소비가 많은 업종이 되겠고요. 주목할 만한 업종은 당연히 방산,
그리고 에너지 다변화 관련주,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원자력, 태양열, 이런 것들, 풍력 같은 에너지들, 요런 에너지들이 있겠고요. 에너지 관련주가 있겠고, 필수 소비재 같은 게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이제 중앙은행이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큰데요. 변동금리 대출은 이제 고정금리의 전환을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부채는 줄여서 현금 동원력을 높여야 되겠습니다. 힘들겠지만 요렇게라도 해놔야 우리가 이제 대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미국, 이스라엘, 이란의 전쟁과 이제 앞으로의 뭐 상황들, 그리고 우리가 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뭐 장황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뭐 단 한 가지 여러분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국제적으로 주가 폭락이 오는 상황에서는 해외 선물에 투자도 여러분께서 이제 심오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과 하락, 양방향, 뭐 주식은요, 상승으로밖에 베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는 경우, 또 하락하는 경우, 양방향으로 모두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또 시장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 뭐 직장 마치고 돌아와서 할 거 다 하고, 어차피 미국 시장은 밤 10시 반에 개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0시 이후에 또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해도 충분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해외 선물 종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앞서 본 대로 금, 골드가 있겠고요. 원유, 그리고 뭐 나스닥 지수,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 대위기, 그리고 주가 폭락에서는 금이나 원유의 상승에 대비를 투자를 하거나, 그 다음에 나스닥 하락에 이제 투자를 하는 방법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어떤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우리는 대비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 밥TV에서 기계달인 박노주 대표로 오셔서 주식은 주식대로,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와도 우리 황금로봇 AI 시스템으로 이런 수급이 폭발하는 종목을요 정확하게 캐치해서 수익을 낼 수 있고요. 밤에는 또 이제 해외 선물을 통해서 또 한번 수익의 맛을 보실 수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할 거고요.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께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한번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